번째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미적분 수행평가에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고 좀 더 알아본다면 재미있는 곡선일 것 같아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운동방정식을 이용한 사이클로이드 증명과 물고기의 비늘에 과의 관계에 대해 발표할 진재민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사이클로이드의 정의와 성질, 운동방정식을 응용한 시간에 관한 적분을 통해서 사이클로이드식을 증명할 거였고요. 제한된 운동에서의 각도에 무관한 최하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아지는 사이클로이드,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곡선과의 물고기 비늘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결론 및 정리 이렇게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이클로이드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수평으로 고든 직선을 따라서 반지름이 a인 바퀴를 굴렸을 때 잠시만요. 바퀴의 한 점 P의 자치를 나타내는 호를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퀴의 중심 C는 AT, A가 되고 T는 2파이-A라고 뒀을 때 점 P의 좌표는 X는 AT 플러스 A 코사인 세타, Y는 A 플러스 A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를 t의 성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t 플러스 세타는 2분의 3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세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t이고 우리가 구한 방정식은 x는 at 마이너스 sin t, y는 a 마이너스 a 코사인 t가 됨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t를 세타로 바꿔주게 되면은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x는 a의 세타 마이너스 sin 세타, y는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제 사이클로이드의 성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이클로이드는 점 O랑 B를 연결하는 모든 곡선 중에서 중력의 힘만 작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찰력이 없는 구슬이 점 O로부터 B까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곡선이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사이클로이드를 이 점들에 대한 가장 짧은 시간 곡선이라고 합니다. 사이클로이드의 두 번째 성질은 곡선의 어느 부분에서 구슬을 출발시켜도 B에 도착하는 시간이 같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이클로이드를 점 O와 B에 대한 동일한 시간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방정식을 응용한 시간에 관한 적분을 통해서 사이클로이드식을 증명할 건데요. 이 출발할 때 구슬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위치 0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인 mgh에서 h인 y좌표 값인 y를 넣어주고 mgy는 2분의 1의 mv 제곱이 되는데 이 식을 v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v는 루트 2gy가 되는데 여기서 v는 시간 변화율분의 위치 변화율이 돼서 dt분의 ds가 되는데 이 dt분의 ds가 루트 2gy가 됩니다. 이제 이 식을 dt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밑에 식처럼 dt는 루트 2gy분의 ds가 되는데요. 이 ds는 그 좌표 평면 위에서 x값의 변화율과 같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주면 루트의 1 플러스 dx분의 dy의 제곱의 dx가 됩니다. 여기서 t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서 점 O로부터 B까지 구슬이 이동한 시간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 맞춰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인테그랄 x는 0부터 a 파이까지 루트 2gy분의 루트 1 플러스 gx dy의 제곱의 dx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 보고서에 있는 부분을 따온 건데요. 이제 이 다음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의 개념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이 방정식 자체를 유도하는 과정을 해보려 했었는데 교육 과정에서 많이 벗어나기도 하고 이해하는 게 좀 많이 무리가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대입만 하는 것으로 과정을 대체했습니다. 이 식의 과정을 보시기보다는 결국 이 마지막 과정을 보게 되시면 이 미분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y는 a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x는 a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매개변수식의 방정식이 사이클로이드의 매개변수 방정식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로이드는 어느 지점에서 구슬을 출발시켜도 B의 동일한 시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걸 증명하는 식인데요. 이게 운동 방정식 E는 2분의 mv 제곱 플러스 V의 Z는 2분의 m의 x 프라임 제곱 z 프라임 제곱 플러스 mgz인데요. 이게 그 구슬의 역학적 에너지 식을 나타낸 건데 이 식을 집중하기보다는 마지막에 t가 써 있을 텐데요. 이 t가 구슬에 대한 주기가 되는데 이 t를 보게 되시면은 파이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주기가 파이의 값과 상관없는 상수임을 나타나게 되는데 x의 초기값을 결정하는 것이 즉 파이가 되는데 주기에는 파이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면은 x의 초기값을 결정하는데 파이가 들어가지 않다는 것은 즉 어디서 출발을 해도 주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뜻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물고기 비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고기는 각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비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고기의 비늘은 모양에 따라 방패 비늘, 밑비늘, 둥근 비늘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비늘 중에서 둥근 비늘은 둥근 모양의 곡선 때문에 사이클로이드 비늘이라고 불립니다. 이 오른쪽 큰 그림은 사이클로이드의 비늘을 확대한 모양인데요. 이 사이클로이드 비늘은 발전된 비늘 유형보다는 발전되지가 않았는데 사이클로이드 비늘로의 물고기에는 피라미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의 비늘의 크기는 물고기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요. 성장은 비늘에서의 고리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리는 물고기의 나이와 관련이 있는데 사이클로이드 비늘은 표피와 점액의 얇은 층으로 덮인 얇은 원형 비늘입니다. 그럼 이 사이클로이드 비늘과 다른 비늘에 대해 비교를 해드리자면 사이클로이드 비늘은 부드러운 후보 모서리를 가지고 있고 크리네이튼 비늘은 평평하고 무진 돌기가 있는 모서리를 가지고 있으며 크테노이드 비늘은 크텐이라고 불리는 분리되고 뼈가 되어서 연결된 척추로 만들어진 후보 모서리를 가지고 있으며 스피노이드 비늘은 비늘 자체가 뼈가 된 연속적인 등뼈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물고기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특징에 대해 추가를 하자면 사이클로이드 비늘은 우수한 유체 역학 특성을 가지며 물의 침투에 저항하는 보호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파도의 전달을 조절하고 수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써 물고기의 이동에 중요한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치는 물의 침투 및 굴곡에 대한 지속적인 장병을 제공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물고기가 고도로 휘어질 때, 즉 수영이 끝날 때 비늘이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피부를 단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의 후방 영역은 유체 역학 특성을 제공하는 거친 패턴을 나타내며 전방 영역은 방사형 방향의 틈과 초점이라고 불리는 중심부 주위의 원형 고리를 형성하는 솟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리를 한다면 이 매개변수 방정식과 운동 방정식, 미분 방정식 등을 이용해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미분 가능한 모든 곡선 중에서 출발점에서 독자점까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곡선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많은 힘 중에서 마찰력 등을 제외하고 중력에 의한 힘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했던 이유는 다른 모든 힘들을 고려할 경우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계산식이 복잡해질 수 있기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산업공학에 진학하게 되면은 주로 물품의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이클로이드의 추가적인 활용 방법으로 컨테이너 벨트를 사이클로이드 곡선 모양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시간과 일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항에서의 컨테이너 벨트에서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짐이 내려올 때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클로드 곡선의 성질과 실생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이유, 사이클로드 곡선이라는 것과 사이클로드의 성질 두 개와 실생활,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미적분 수행평가에서 사이클로드 곡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사이클로드 곡선이라는 것을 처음 보기도 했고 좀 더 알아본다면 재미있는 곡선일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이클로드 곡선이란 직선 위에 원을 그렸을 때 그 원 위에 있는 위의 점이 그리는 곡선을 말하고 첫 번째 성질은 최단 강화 곡선이라는 성질입니다.
아까 말했던 사이클로드 곡선을 뒤집고 이 사이클로드 곡선에 같은 직선 길이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두고 동시에 같은 공을 굴리면 이렇게도 직선에서 굴린 공보다 사이클로드 공에 굴린 공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질은 등시 곡선인데 그 사이클로드 곡선 위에 어느 위치에서 공을 굴리더라도 그 일정한 부분에 떨어지는 속도가 같다는 성질입니다. 사이클로드 곡선의 실생활 활용 첫 번째는 전통 가옥의 기와에서의 활용인데 여기 그림에 보이다시피 사이클로드 곡선과 비슷하게 지붕을 만들었는데 이는 빗물이 기와에 스며들면 집이 부식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이클로드 곡선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독수리가 토끼를 포함한 먹이를 먹을 때 사이클로드 곡선을 그리며 떨어진다고 하는데 먹이가 도망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잡아먹기 위해 이 곡선을 그리며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 탐구를 하고 나서 다른 것보다 사이클로드 곡선에서의 속도가 직선에서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사실이 새로웠으며 정보통신공학과를 임학하는 학생으로서 나중에 수학에 대해 더 깊게 학습하여 사이클로드 곡선과 같은 재미있는 수학적 요소들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